하나, 둘, 셋. 찰스투어 강 실장입니다. 네, 죽지 않고 돌아왔고요. 오늘은 약간 북미의 데이트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도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데이트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서양으로 통쳐서 얘기를 한번 해봐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무래도 저의 전문 분야는 제가 캐나다에 사는 만큼 북미를 타겟팅으로 해서 북미의 데이트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게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은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되게 의견이 분분하게 갈리는 주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재미로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얘네는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는구나, 문화 차이가 꽤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You got it? 일단은 여기 애들은 소개팅 같은 걸 안 합니다. 물론 뭐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보통 사람을 어떻게 만나냐? 어플을 통해서 만나요. 데이트 어플을 통해서 만나고, 이게 정말 노멀합니다. 자만추는 외국에서 약간 힘든 것 같아요. 물론 전 남자친구를 자만추로 만나긴 했어요. 뭐 요새 막 자호 만남 추구라는 것도 있던데, 제가 말하는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입니다. 근데 해외에서는 이 자만추가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워홀로 갔었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서, 여러분들이 뭐 대학교 안에 있는 거 아니고 컬리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개인싸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사귈 수 있다 하는 게 아니면 자연스러운 만남은 약간 힘들지 않나 라고 보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 주변을 둘러보면 데이트 어플 사용 안 하는 싱글인 여자인 친구들이 아무도 없어요. 제 주변 친구들 모두가 그냥 데이트 어플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에 골인을 한 제 주변 직장 동료들도 많았고요. 지금 현재 잘 사귀고 있는 커플들도 많아요. 그래서 한국처럼 약간 그런 소개팅 문화, 그리고 뭐 친구 소개 문화라기보다는 각자의 짝은 내 스스로 알아서 내 짝을 찾아가는 게 그쪽의 문화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너무 어플에 대해서 스캡티컬하게 생각을 하진 않아도 된다는 점. 근데 뭐 압니다. 한국 문화로는 이 데이트 어플이라는 것 자체를 약간 이해를 하기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쪽 애들은 그렇게 많이 만나더라. 그럼 과연 어떤 어플을 쓰느냐? 대부분 세 가지를 쓰는 것 같아요. 틴더, 아니면 힌지, 아니면 범블 쓰는데, 요즘 제 주변 캐나다 친구들, 아니면 제가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그 친구들 보면은 거의 힌지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단은 틴더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틴더는 워낙 유명해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가벼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 세 개의 어플 중에 제가 생각하는 틴더의 이미지는 가볍습니다. 그리고 힌지는 저는 제가 만났던 데이트를 했던 사람들 중에 힌지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제일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범블은 틴더와 힌지의 중간이라고 설명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이렇게 세 가지 어플을 많이 쓴다는 점. 근데 왜 힌지가 사람들이 좀 괜찮은 편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 어플을 가입을 할 때 약간 가입의 단계가 다른 앱보다 좀 추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가입이 까다로워서 그런가? 뭐 어쨌든 보통 앱으로 이렇게 1대1 매칭이 되면은 얘기를 하다가 데이트를 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뭐 어플을 사용을 해서 데이트를 나갔다고 칩시다. 근데 이 외국은 썸 단계가 정말 복잡해요. 정말 복잡하고, 저도 아직까지 도대체 이게 뭐를 위해서 이렇게 복잡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데이트를 나갔다고 해서 한국식 썸을 타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국식 썸은 1대1로 그냥 한 명이랑 썸을 타지 여러 명이랑 썸을 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은 내가 데이트를 얘랑 나갔다고 해서 다른 애랑 못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랑 데이트하는 상대방도 저랑 데이트를 한다고 해서 저랑만 데이트를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되게 여러 명이랑 데이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상식으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갔던 포인트 중에 하나였어요. 경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북미의 데이트 단계를 3단계로 나누거든요. 일단은 1단계는 그냥 알아가는 단계예요. 뭐 앱에서 매칭이 됐던가, 아니면은 뭐 어떤 파티에서 그 친구를 봤는데 마음에 든다던가, 그럼 이제 연락하고 데이트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북미 애들은 약간 피지컬한 액티비티도 많이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뭐 첫 데이트에 등산을 하러 가는 친구들도 있었고, 아이스 스케이팅도 많이 타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그냥 데이트하고 서로 알아가는 단계를, 이걸 그냥 행아웃 한다, 아니면은 we're going on a dat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단계는 제가 앞서 설명을 했듯이, 저가 이 A라는 친구랑 지금 데이트를 한다고 할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B라는 친구와 데이트를 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데이트를 많이 나갈 수 있는 단계고요. 그 상대방도 데이트를 많이 나갈 수 있는 단계예요. 그냥 진짜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단계에서 잠을 많이 자기도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문화 충격일 수 있겠죠. 저도 한 6개월 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예전에 데이트 앱을 써가지고 매칭이 되잖아요. 예전에 저의 생각은 어땠냐면 내가 이 친구랑 연락을 하고 있으니까 다른 친구랑 연락을 하는 게 괜히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괜히 찔리고 혼자서.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 친구한테 올인해야지. 이 단계는 올인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를 보통 많게는 한두 달 정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기본적인 데이트, 기본적인 썸, 기본적인 행아웃을 한두 달 하다가 그래서 우리 뭐 하는 관계야? 우리 어떤 관계야? 라고 대화가 넘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2단계는 익스클루시브하게 데이트라는 관계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서로 알아가는 단계에서는 여러 명을 만나도 된다. 근데 이제 데이트하다 보니까 나도 이 사람이 괜찮고 이 사람은 또 내가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나 너랑만 데이트하는데 너는 어때? 나도 너랑만 데이트해. 약간 요런. 제가 말하면서도 웃기네요. 솔직히 관계라는 것이 사람들마다 너무너무 다르고 사고방식들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어떤 단어가 이 관계를 뜻한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어요. 그것은 이제 본인들이 선택을 하고 본인들이 대화를 나눠가면서 정하는 거지. 한국이랑의 큰 차이점이 있다면은 한국은 약간 관계를 정의를 해놓고 만나고 데이트를 하고 신체적인 접촉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것의 정반대로 시간을 많이 두고 알아가고 그 이후에 관계 정립을 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나온 신조어들, MZ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situationship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3단계는 relationship인데 이 situationship 요거를 제가 도저히 1단계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이 2단계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2단계와 3단계 사이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는 이 정말 모호한 관계가 시츄에이션십이라는 관계이고 제가 정말 싫어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게 들으면은 왜 싫어하는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텍스트 상으로는 글만 보면 그렇게 나쁜 관계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츄에이션십을 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이거는 정신적으로 약간 피폐해져요. 특히나 더 좋아하는 쪽이. 이게 뭐냐면 시츄에이션이랑 릴레이션십이 합쳐진 말이에요. 상황적 관계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 되나? 이게 어떤 관계냐면 커플처럼 할 건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진짜 일반적인 커플들이 하는 거를 다 하는 관계이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아닌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이게 FWB냐? FWB는 Friends with Benefits로 정말 잠만 자는 관계이거든요. 근데 그거랑은 또 다릅니다. Situationship은 감정이 섞여 있어요. 복잡하죠? 네, 진짜 복잡해요. 이게 관계 정의가 안 됐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는 단계,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진짜 커플들처럼 매번 전화하고 페이스타임하고 근데 얘는 나의 남자친구가 아닌 거예요. 나도 얘 여자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할 건 다 하는데 우린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잠만 자는 사이도 아니고 그럼 우린 뭐지? 요게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이 단계가 시츄에이션십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그냥 책임감 없는 관계라고 생각해요. 저가 보수적이라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He's not into you 라는 영화가 있어가지고 한국말로는 그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 라는 영화입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사람이 좋으면 빨리 이 사람을 내 남자친구로 만들고 싶고 이 사람 또 내가 좋으면 빨리 나를 여자친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채갈 수 없게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채갈 수 없게끔 남자든 여자든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하면 하고 싶어지는 게 관계 정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관계 정립을 해서 릴레이션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진지한 관계에서 분명히 따라오는 책임감과 헌신과 거기서 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시츄에이션십이라는 게 이런 얘기를 해요. I like you, 나도 너가 좋아, 너랑 시간 보내는 게 I love spending time with you 라고 하지만 관계 정립은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입장인데 내가 지금 그 사람과 시츄에이션십에 있다.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랑 할 건 다 하네? 우리 진짜 커플 같은데? 근데 관계 정립하자는 말은 피해. 그러니까 희망 고문 같은 거죠. 시츄에이션십에 있는 남자애들이 또 이런 얘기를 자주 해요. I'm open to serious but not yet. 이미 2-3달 정도 매일 연락하고 주말마다 밥 먹고
뭐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갈 게 있나요? 만나고 알아가면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이런 말을 하는 애들은 책임감을 피하고 싶은, 그냥 관계 정립을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정말 좋아하는 입장이 되어보면은 아 그래? 얘는 오픈 데 시리어스인데 나 혼자만 너무 급한가? 나 혼자만 지금 약간 설레발 쳐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내 남자가 될 수 있겠지? 이 여자는 내 여자가 될 수 있겠지? 근데 그냥 시간을 가지고 우리 지금 요 단계에서 더 알아가면 되는 거겠지? 내가 지금 시츄에이션십을 그만하자고 하기는 또 싫을 거잖아요. 내가 이 사람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제 친구가 딱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너랑 그만큼 안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제 남자인 친구가 상황적 관계에 있었을 때 저도 그런 말 했어요. 그 여자애가 그냥 너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좋아했으면은 관계 정립하고 싶겠지. 왜냐면 그 친구 6개월을 만났었어요. 그냥 그 여자는 너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거야. 라는 말을 해줬어. 제 친구도 이번에 저한테 He's just not that into you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쪽이 상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가 시츄에이션십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관계 정립을 하고 싶어 하는 게 한국이든 캐나다든 미국이든 그게 진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는 관계가 relationship이에요. 이게 바로 공식적인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단계입니다. 제가 되게 충격받았던 게 제 남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만나고 당일에 사귀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하니까 뭐 한국에서는 그것이 약간 노멀한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썸 단계를 스킵하고 그냥 바로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될 수 있는? 근데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북미는 정말 많이 알아간 단계에서 약간 릴레이션십에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본 한국 사람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한국 사람들은 정말 관계 정의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관계를 빨리 정립하고 싶어하는 게 저희의 문화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릴레이션십은 한국보다 무게가 훨씬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약간 사랑해라는 말의 무게예요. 사랑해라는 말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I love you라고 하면은 감동받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걸 그냥 뭐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죠. 한국과 비교했을 때 문장이 주는 무게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깊고 그래서 저도 제 X가 저희가 사귀기 시작하고 3, 4개월 후에 I love you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 말을 가볍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 단계에 I love you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에? You love me? You love me? We don't know each other. 약간 이런 시츄에이션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르다고 느낀 점이 한국은 부모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잖아요.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결혼을 생각하는 관계에서 부모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외국은 보이프렌드, 걸프렌드 되면 한번 데려와 밥 한번 먹자. 뭐 한번 보자. 어떤 애인지 궁금하다. 이런 게 좀 더 노멀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뭐 한 2-3달 만나고 했는데 남자친구의 친구들을 본 적이 없다. 남자친구의 가족들을 본 적이 없다 하면은 약간 요거는 저는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왜 소개 안 시켜주지? 약간 나를 진지하게 생각 안 하나? 아니면은 뭔 문제가 있나? 약간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사귀게 되고 공식적인 사이가 되면 친구랑 가족들한테 소개해주는 게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막 나는 미래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냥 밥 한번 먹는구나.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다. 그래서 그런 만남들도 캐주얼하게 자주 이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스킨십입니다. 네. 데이트하면 포옹 이런 거는 기본으로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냥 허그가 기본 인사 중에 하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첫 데이트 끝나고 집 갈 때 기본적인 허그는 해주는 것 같고 키스도 많이 합니다. 데이트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사람들 잠도 많이 잡니다. 그냥 알아가는 단계에서도 잠을 많이 자요. 근데 이거는 각자의 페이스가 정말 중요한 거고 각자 서로 동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그리고 그게 동의 없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런 단계 저런 단계가 있지만 그것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가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각각 스킵할 수 있는 단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 단계에서 이거 해도 되나요? 저거 해도 되나요? 그거는 단순히 up to you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신에 이 신체적인 스킵의 무게가 내가 이걸 이 사람과 했다고 해서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뭔가 몸을 주고 마음을 주는 타입이다 하면 최대한 뒤로 미루는 거를 그게 현명한 선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점을 또 말하면 좋을까?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에 정답은 없다는 거. 정답은 없고 약간 북미 애들은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한다더라. 이런 식으로 데이트를 하지만 상황과 사람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것들이고 재미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뭘 얘기를 하면 좋을까? 어쨌든 생각나는 주제가 있으면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